1917년 10월 13일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모여든 인파는 무려 7만 명. 그들 중에는 간절한 신자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비웃기 위해 찾아온 무신론자들과 회의적인 기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진흙탕 속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3명의 어린 목동이 예고한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기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속된 정오가 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짙게 깔렸던 먹구름이 순식간에 양옆으로 갈라지더니 그 사이로 거대한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직접 바라봐도 전혀 눈이 부시지 않은 마치 은색 원반과 같은 형체였습니다. 잠시 후 정지해 있던 태양이 갑자기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불꽃 수레바퀴처럼 회전하며 사방으로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의 강렬한 빗줄기를 뿜어냈습니다. 현장은 비명과 찬탄으로 뒤섞였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과 발밑의 진흙이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전하던 태양이 갑자기 궤도를 이탈해 지상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에 7만 명의 군중은 단체로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다. 라는 절규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지면에 닿기 직전 태양은 거짓말처럼 다시 솟구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쳤던 현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비에 흠뻑 젖어 있던 사람들의 옷과 웅덩이로 가득했던 진흙탕이 단 한 방울의 습기도 없이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수만 명의 증언뿐만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인근 마을 주민들의 목격담으로도 기록되었습니다. 집단 최면이라고 하기엔 목격 범위가 너무 넓었고 기상현상이라고 하기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태양의 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목격한 설명 불가능한 초자연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신이 보내온 메시지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거대한 자연의 트릭일까요? 2007년 5월 3일 포르투갈의 평화로운 휴양지 프라이아 다 루주. 영국인 의사 부부인 제리와 케이트는 세 자녀와 함께 달콤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 부부는 잠든 아이들을 숙소에 두고 불과 50m 떨어진 리조트 내 식당으로 향합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온통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죠. 그들은 30분 간격으로 번갈아가며 방을 확인하기로 약속합니다. 밤 9시 아빠 제리가 방을 확인했을 때 새 아이는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죠. 그리고 다시 30분이 흐른 밤 9시 30분, 이번엔 친구가 대신 방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는 아이들이 잘 있는지 슬쩍 확인하고 돌아와 모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 10시 엄마 케이트가 직접 방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닫혀 있어야 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바람에 커튼이 기괴하게 휘날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들렌이 누워있던 침대는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마들렌이 사라졌어.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어. 케이트의 절규가 리조트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포르투갈 경찰과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는 엉망이었습니다. 현장은 보존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의 발자국이 증거를 덮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베컴, 제이, 케이, 롤링 같은 유명인들이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고 마들렌의 얼굴은 전 세계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 희박하다며 오히려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숙소 소파 밑과 렌터카 트렁크에서 마들렌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터져나왔고 순식간에 피해자 부모는 딸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용의자로 몰려 비난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증거 부족으로 부모에 대한 혐의는 풀렸고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1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마들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아동 성범죄자 크리스티안 브리크너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며 사건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스모킹 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30분의 공백, 50m라는 짧은 거리. 그날 밤 그 방에서 마들렌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아이를 납치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제3의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어른이 되었을 마들렌, 그녀는 과연 살아있는 걸까요?